지난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야당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여야 대표 어제도 한일 정상회담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국민과 나라를 위해 쓰라고 주권자가 잠시 맡겨놓은 권한입니다.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망국적 야합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며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하는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습니다. 닥치고 반일파리가 민주당의 마르지 않는 지지 화수분이라도 되는 모양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겁니까? 야당의 임무는 이제 비판입니다. 사실 예. 뭐 오포지션 파티라는 게 본연의 임무죠. 그렇죠. 정부 여당이 하는 데 대해서 박수만 치면 야당이 뭐 필요 없죠. 그래서 그러나 비판도 일종의 뭐 금도라 그러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이고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위한 비난이라면 지나치게 안 된다는 거죠. 예. 친일 매국 뭐 이완용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비판이 아니라 비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당에서는 이제 앞으로 집권할 수도 있는 야당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대안을 얘기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한일 관계가 그럼 옳다는 얘기인가? 그대로 가야 한다는 얘기인가? 앞으로 본인들이 집권하겠다면 또 그렇게 하겠는가? 라는 걸 물어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답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이제 뭐 이재명 대표는 영토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헌법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토 아마도 일본에서 뭐 독도 문제를 거론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뭐 그렇지 않다는 보도 엇갈리게 나오니까 아마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일본에서 거론한다고 우리가 그걸 똑같이 대응하면 일본의 수법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런 지적 여러 차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영토고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고 일본에서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괜히 그 대거리 하면 봐라 일본 저 독도는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일본이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뭐라고 하든 일본에서 어떤 보도가 나오든 우리 그냥 무시하는 게 상책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 영토로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면 문제지만 우리가 지금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영토를 우리가 분쟁 삼을 필요가 없고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뭐든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 그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 배상하는데 우리가 배상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뭐 그 문제는 저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런 것은 너무나가 미판인 거죠. 그래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조금 배려하는 데 부족했다. 이 정도가 훨씬 나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당에서는 물론이고 뭐 일각에서 나오는 비판 중 하나가 야당이 너무 외교 문제를 가지고 뭐 비판하는 건 옳다. 하지만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이야기가 할 수 있거든요. 원래 우리가 정치를 보면은요. 너무 과도하면 역풍이 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과도한 측면이 좀 있지만 그래도 그 과도함을 지적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볼 때 우리가 손해보는 느낌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상황이. 예. 이렇게 국민의 감성을 건드리고 감정을 건드리고 갈등의 요소가 큰 사안은요. 제가 볼 때는 대통령께서 순서를 정할 때 국내를 먼저 설득하는 작업을 충분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단하는 모습. 고뇌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고 결단하는 모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너무나 쉽게 내가 오르니까 따라와. 이런 식으로 가셨거든요. 너무 이게 꼰대 같은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는 정교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막 참모들이 모여서 이렇게 갔을 때 A, 시나리오 A, 시나리오 B, 시나리오 C 이렇게 해가지고 시나리오별로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충분한 지지 그룹이 있는지 특히 오피니언 리더층이나 아니면 뭐 국회 이런 주요 기관에 지지층이 있는지 울타리를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환경을 우호적으로 만드는 작업.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국민에게 충분하게 고민을 토로하고 어쩔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이런 과정을 겪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그냥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난 여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과도함도 저희들 같이 평론가들이 지적하기에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박진 외교부 장관, 뭐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우 국가안보실 1차장. 자, 이렇게 외교 부분에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담당했던 외교 부분 3인 이분들이 좀 물러나야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그것도 이제 물러나면 그럼 뭐가 더 좋아질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야당에서는 대안이 있는 비판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현재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상하게 과거 김대중 대통령을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이제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이제 이끌어낸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지금도 이제 일본에서도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그 당시를 조금 돌아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에 천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제 천황이라고 하느냐 일왕이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천황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일본에 가서는 또 천황을 만나서는 천황 폐하라고 얘기했고, 예. 지금 같으면 완전히 친일파요, 뭐 매국노예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뭐라고 하셨느냐면 천황이라고 하는 게 일본 사람들의 용어다. 외교라는 게 상대가 있는 건데 천황을 천황이라고 일본 사람들이 부르는 대로 불러줘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국내에서 비판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만 그렇게 DJ가 김대중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결국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오부치 총리가 정말 통절한 반성이라고 하는 과거 총리들이 애매모호하게 표현했던 그거 말고 통절한 사과와 반성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 가지 뭐 김상일 평론가의 어떤 그 비판, 그건 정확한 비판입니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어떤 사전 정치 작업을 좀 하고 자 우회전 합니다. 좀 마음을 잡으세요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정당한 비판이지만 김대중 대통령 당시 어떤 성공적인 대일 외교를 돌아보면 우리가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면 일본도 손을 내밀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뭐 천황폐하라고 얘기한 것보다는 훨씬 더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대일 외교를 할 때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일본 측의 마음을 열기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외교 3인방이 이제 물러나려는 야당의 주장도 있지만 국정조사도 네. 이제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십니까? 국정조사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 언론용 내지는 여론용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실익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국정조사에 관한 법에 보면은 그 조사를 할 때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답변이 외교에 관한 거는 전부 다 답변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외교와 관련된 사안이니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계속 할 텐데 그게 무슨 실효성이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여론용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예. 좀 전에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을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요. 그 포용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치에서 일관되게 보여줬어요. 예를 들어서 통일 문제에 있어서 통일을 하기 위해서 첫 초대 장관을 가장 보수적인 인사로 삼는다든가 그다음에 영남이나 이런 데를 설득하기 위해서 영남의 인사를 비서실장으로 삼는다든가 이런 삶의 역사 자체가 좀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남이 어떤 비난할 수 없는 자기 삶의 역사를 만들고 일관성을 만든 다음에 했거든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쉽게 할 게 아니라 본인의 그런 진정성을 먼저 보여줄 수 있는 역사를 좀 만들고 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자, 그리고 아까 저희가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보여드렸지만 이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2주 연속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당 지지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고요. 자, 이런 것들이 뭐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그런 여론의 반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뭐 그것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이제 국민 정서 얘기하셨는데 국민 정서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죠. 아직까지도 도대체 뭐 따지니까 여러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지만 일본 측에서 뭐 한 지금까지 역사 따지면 한 50여 차례 사과 그 뜻이 표명이 있었다. 예. 얘기하는데 아직도 무슨 사과 반성을 자꾸 요구하느냐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그 불합리한 면이 현실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국민 정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한일 국교 정상화가 1965년 박정희 정권 때 이루어졌죠. 예. 그런데 1951년도 이승만 정권 때 협상이 시작됐어요. 무려 15년이 걸린 거죠, 횟수로. 그게 세계 역사에서 가장 길게 걸린 회담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끊임없이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정신적 측면에서, 도덕적 측면에서. 근데 일본은 아니 법적, 현실적 측면에서 돈을 얼마를 주면 되느냐, 이런 쪽으로 접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된 거예요. 결국 그런 것이 뭐냐면 지금도 깔려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국민 정서에는. 그러니까 그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지더라도 우리 국민의 정서를 도외시하거나 문제시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민 정서에 야합하는 것도 안 되지만 예. 국민 정서를 지나치게 무시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김상일 평론가 말에 동의하는 게 피해자들을 먼저 만났어야 돼요. 피해자들 만나서 설사 면전에서 욕설을 하더라도 들어주고, 그분들이 사실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소송을 하느라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참 고통을 겪은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러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다라는 걸 충분히 설득해서 된다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반대하더라도 그런 과정을 거쳤으면 국민 정서에서는 어느 정도 용인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 피해자들을 좀 만나셔서 대통령과 여러 관련 국무위원들이 같이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들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예. 늦었지만.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여당에서도 문희상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문희상 전 의장이 2+2+알파라고 양국 정부가 또 양국 기업이 거기다 양국 국민들이 성금을 내서 해결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예. 근데 핵심적인 문제는 문희상안에서는 법제화, 법률로 만들자 했던 거예요. 지금 그게 안 되니까 그 문희상 전 의장 등 원로들을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그런 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 원로들 초청해서 만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에는 한일 의원연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양국 관계가 어려웠을 때 해결하는 역할을 했는데, 일본은 내각 책임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국정의 주역이에요. 우린 대통령이지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 다 여야만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그런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저는 세 가지, 피해자들 만나시고 문희상 의장 등 원로를 만나시고, 세 번째 한일 의원연맹 의원들을 함께 만나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면 적어도 여론에서는 상당히 좀 어떤 상승 기류를 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문체위에서도 한일 정상회담 후폭풍이 이어졌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순수한 자긍심이 태극기에 이 낙서를 한다는 자체가 역사를 찾지 우리가. 어떤 이유로도 태극기 자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태극기를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붙였다고, 이게 왜 정치 쟁점화된다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가해자가 사과를 안 했는데도
그냥 다 덮어놓고 미래로 나아가자.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오로지 국익만을 위한 결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야당에서는 닥치고 발인몰이 형태를 좀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 17일 날 국방위가 파행된 데 이어서 어제 문체에 이어서도 이제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셨겠지만, 자, 오늘 또 외통위 그리고 운영위가 이제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순서를 바꿔야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해관계만 앞세우는 국회의원들의 모습 때문에 저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자, 정책과 민생을 앞세워서 한다면 순서, 안건의 순서를요. 시급한 정책 문제, 민생 문제를 앞에 놓고 저런 정쟁에 해당하는 걸 안건을 뒤로 빼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밤새서 싸우면 돼요. 근데 본인들이 낮에는 뭐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척 하다가 밤에는 본인 일 보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정말 국민을 생각하고 정치를 조금이라도 효용감 있게 할 마음이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안건의 순서를 바꿔서 정책과 민생 문제를 먼저 안건을 앞에다가 두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시다 총리가 5월에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을 초청을 했습니다. 자, 대통령실은 이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가 바로 또 이런 데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G7 회의에 초청받는 것 자체가 이번 정상회담의 결과는 아니겠죠. 여러 번 있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나 만약에 이제 이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회담이나 또는 한일 관계가 좀 풀려가는 이런 기색이 없는데 초청을 받았다. 하게 되면 굉장히 어색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첫 번째 회담이 있고 나서 이런 G7 정상회 초청받으니까 거기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결과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제 일본의 이제 그 선거가 4월에 있는데 지금은 역시 선거를 앞두고 있는 그 정권은 마음대로 운신을 못 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선거가 지나고 나서는 5월 달에 충분히 기시다 총리도 운신의 폭이 좀 넓어지고 훨씬 이런 것으로서 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회담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선거가 지나고 나면 기시다 총리가 예를 들어서 사과 발언이라든지 그런 게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사과 발언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걸 이제 성급하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고 김대중 오부지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명확한 그런 언급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이렇게 좀 두루뭉술 넘어갔는데 그런 점에서는 충분히 우리의 그 어떤 설득 노력도 있어야 되겠죠. 이런 점에서는 우리의 어떤 국민 정서에 국민 여론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도 한일 관계 풀기 어렵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가 이런 점에서는 좀 명확하게 언급을 해달라. 이런 외교적 노력이 있어야 될 것이고 선거가 지나고 나면 그런 점에서 기시다 총리도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